볼게요. 그냥 페이지 수 써놨지, 얘들아? 몇 페이지야? 16페이지. 네, 16페이지 볼게요. 16페이지의 이 작품은, 그냥 정말 뻔한 1970년대, 80년대. 우리 1970, 80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맞아. 보통 이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독재 아니면 이제 도시화 산업화인데, 이거는 이제 공간을 조금 분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하나는 이제 도시 쪽, 하나는 이제 농촌 쪽. 도시에서는 뻔하죠. 우리 도시의 이제 소외계층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지. 근데 그 시발점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지, 그치? 이 농촌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왜 그런 거 뻔한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 저고가 정책. 이 저고가 정책 때문에 이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다 농사를 때려쳐. 농사 때려치고 다 어디로 가? 도시에 이제 인구가 많아져. 도시에 인구가 많아지면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인건비 떨어져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나는 도시에 살려고 하는데 도시가 아니라 도시 변두리에 살게 되고 환경은 열악해지고 그게 점점 빈민층으로 전락해 가고 원래 농촌에서는 그럭저럭 살아갔거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버리면 비단 뭐 요 문제뿐만은 아니었겠지. 근데 요런 게 얘들아 대표적인 이야기고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 뭐야? 내가 이렇게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데에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야 얘들아. 이해돼요? 거기서 오는 울분과 한을 노래하는 문학작품이 너무 많아. 그지? 그래서 도시 쪽에는 도시 쪽에서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빈민으로 전락하는 거. 이제 농촌 쪽에는 농촌 공동체 해체에 대한 아픔과 울분. 또는요, 여기서 너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서 힘든 삶을 살던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하지? 고향으로 돌아와. 돌아오지만 옛날에 내가 알던 고향은 이미 사라졌어. 이런 아픔들을 겪은 시, 소설이 너무 많아. 이것도 그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야, 얘들아. 징소리. 근데 여기서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작품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제목이야. 제목 징소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네 가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내용은 선생님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 18페이지 피셔서요. 18페이지. 자, 18페이지에 까만색 박스 보입니까, 얘들아? 네, 까만색 박스 같이 읽도록 할게요.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의 현실과 봐봐 실향민들 고향을 잃었다라는 거죠. 실향민들이 겪는 아픔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자 봐봐 네모 박스는 표면적인 거야. 하지만 그 이면적인 것에 이 공동체 그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의 아픔이 이면에 내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의 주인공 칠복이를 보여줍니다. 칠복이는 이 빈민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개발로 인해서 재산과 고향을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죠. 모든 것을 상실한 채 마을로 돌아온 칠복은 징을 울리면서 한과 슬픔을 토로합니다. 징소리는 비인간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회복의 염원인데요. 그 징소리에 대해 선생님이 조금만 네 가지 추가해놨어요. 자, 첫 번째 징소리. 공동체가 붕괴된 마을의 비극을 알리는 거다라고 하고 두 번째 고향을 잃은 칠복의 한이 담긴 소리 그리고 세 번째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칠복의 소망 그렇지. 자, 왜? 옛날에는 마을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거든. 근데 그걸 이제 잃어버렸거든. 그리고 네 번째 인간성을 상실한 방울제 사람들의 방울제 사람들을 일깨우는 소리.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칠복에 대해 이거 다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칠복에 대한 이제 죄책감과 미안함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전체 줄거리에서 내용은 좀 간단했죠. 네, 내용 간단해서 그냥 빨리 할게요, 얘들아. 전체 줄거리 가겠습니다. 칠복은 그냥 이렇게 할까? 농촌에 살던 칠복이가 도시로 나가서 살게 돼. 근데 도시에 나가서 와이프랑 딸을 낳아. 근데 야 이게 그 와이프 때문에 도시에 나가서 살게 된 거거든. 근데 얘들아 평생 농사만 짓던 칠복이가 도시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농촌 근처에 가서 약간 품앗이처럼 남의 집 농촌 일을 조금씩 도와줘. 그러면서 돈을 벌고 살아. 그러니까 자, 칠복의 입장에서는 뭘 하고 싶니? 농사 짓고 싶지. 근데 다시 마을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마을은 뭐 했다고? 댐을 건설했어, 얘들아. 이 도시화 산업화가 배경이잖아요. 댐을 건설했으니까 이제 고향에 돌아도 그 옛날의 고향은 없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 고민하던 차에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막 그날도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와이프가 어떻게 했어요? 배운 사람들 있잖아. 와이프가 외도를 하고 있었지. 그 장면을 봤지. 그 장면을 봐서 놀랐는데 이 와이프가 어떻게 해요? 도망갔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요? 그 딸을 데리고 그 와이프를 막 찾아다녀. 근데 그 와이프를 찾아다니느라고 그나마도 모았던 돈도 막 다 날라가. 그때 징소리를 들어. 이거 다 환청이지, 그치? 징소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칠보가 일로 와라, 일로 와라 하는 환청을 듣는 것 같은 거야. 괜찮니? 귀찮아? 환청을 듣는 것 같은 거야. 그건 이 환청의 의미는 뭘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지. 내면에는 나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봐요. 모든 게 이 운명이 너무 기구한 거지.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지? 마을이 옛날 같아? 아니면 마을도 뭐 이미 옛날이 아니야? 옛날이 아니지.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댐이 건설이 되는 호수가 생겼잖아, 얘들아. 거기에서 이제 낚시꾼들이 와서 낚시를 한단 말이야. 근데 마을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요? 그 낚시꾼들이 낚시를 해서 갖고 오면 매운탕을 끓여줘. 그 매운탕 끓여줘서 돈을 받고 살아. 그냥 나름 생계 수단을 한 거지, 살기 위해서. 근데 옛날에 너희 그 농무라는 시 알아요? 농무? 그 농무라는 시가 있는데, 농촌에서는요, 그런 게 있어. 농촌이 예를 들어서 그 한 해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이제 굿 같은 것도 좀 하고, 농사가 끝나면 잘 됐다고 이제 축하, 춤도 추고, 이런 축제도 여는데, 그럴 때 이제 징을 쓴단 말이야, 얘들아. 그런 이제 농기구란다. 그거 뭐야? 사물놀이 같은 거 있잖아. 그런데 얘가 그 징 치는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징을 되게 가난한 살림에도 맨날 간직하고 있었단 말이야. 얘의 물건이야. 그래서 맨날 징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맨날 그 마을에서 굿판이 벌어지면 맨날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흥겹게 징도 치고, 악기도 연주하고, 이런 기억이 남아있어서 그 징에 집착을 하는 거야, 얘가. 이해됐어요? 근데 얘가 사실은 마을에 딱 선생님 봐봐. 마을에 딱 돌아왔을 때 그 마을이 어때? 자기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달랐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환각을 봐, 환각. 근데 어떤 환각이냐면 딴 거 없어. 옛날과 같은 환각이야. 옛날처럼 마을 사람들이랑 오순도순 친하게 지내고 너무 행복하고 막 이런 환각을 보니까 자기도 그런 환각을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징을 들고 나가서 징을 쳐. 근데 얘들아, 여기는 지금 어떻지?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호수에서 낚시를 하는데 옆에서 징을 치면 어때? 징 치면 돼, 안 돼, 낚시하는데. 방해되잖아. 물고기 다 도망가잖아, 얘들아. 그럼 낚시꾼들이 싫어하죠. 그럼 낚시꾼들이 안 오지. 그럼 마을 사람들은 지금 낚시꾼들 때문에 겨우 먹고 살고 있는데 낚시꾼들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가 힘들지.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이제 갈등 끝에 얘가 그게 안 고쳐지니까 결국 칠보기를 내쫓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야. 이게 지금 작품이 후반부거든, 얘들아. 자, 이제 스토리는 다 이해가 됐죠. 근데 자, 여기서 니네가 이해해야 되는 게 그 칠보기의 환각이야. 칠보기는 왜 그렇게 징을 쳤는가야? 왜 징을 쳤는지가 조금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미리 쳐버린 거거든. 칠보기는요, 일부러 징을 친 게 아니야. 칠보기가 그 징을 치러 나올 때마다 걔는 뭘 본 거야? 환각을 본 거야, 얘들아.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걸 알았으면 몰랐어? 그거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제 제정신 왜 저러는 거야? 왜 자꾸 우리 방해하는 거야? 라고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결국에 상의 끝에 내쫓게 되는 거야. 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될 건 그거야. 몰인정하게 그 6살 난 딸을 데리고 와이프한테도 이렇게 돼버리고 가난한 상태로 돌아온 마을, 우리 원래 있었던 앤 거야. 근데 매몰차게 쫓아내긴 했지만 여기서 몰인정함도 드러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드러나는 건 같은 아픔을 가진 그 주민을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버스를 태워서 마을 밖으로 쫓아보내, 얘들아. 그 분열을.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요, 선생님 다 주황색으로 체크를 해놨어요.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칠복이랑 원래 친했던 특히 봉구.
봉구의 마음. 그것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주황색으로 그 쫓아내는 칠복이 부녀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주황색으로 해놨습니다. 필기는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선은, 근데 다 내가 포커스를, 선생님 봐봐. 포커스를 미안함과 죄책감의 포커스를 좀 맞춰놨거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약간의 몰인정함, 비인간적인 부분. 왜? 세태가 변하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 얘들아. 그런 것들도 이면에 좀 들어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들도 죄책감이 느끼기 때문에 그 누구야? 걔네 쫓아낸 날 밤 있지? 밤에 봉구가 징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비바람 치던 밤에. 근데 물론 이 책에서는요, 봉구가 징소리를 듣고 끝나거든? 근데 원래 뒤에 후반부가 아주 몇 줄이 더 있어. 그 몇 줄 안에는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징소리를 듣는 것 같은 착각이 들어. 그게 뭐야? 죄책감.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래. 아, 아침을 맞이하는 게 두렵다. 그 아침을 맞이하는 게 두려운 이유가 뭐야? 아침에 깨면 누가 없어. 자기들이 쫓아낸 게 이게 확실시 되는 거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설이 끝나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게 환각이 주는 의미, 징소리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죄책감. 근데, 마을 사람들의 죄책감이 그냥 단순하게 죄책감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풍경 묘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서술상 특징, 그거 파란색으로 좀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얘들아. 쌤 봐봐.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근데 초점하자라는 말 꼭 배워놔야 돼. 이 초점하자라는 말이 한 5년 전부터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얘들아. 초점하자가 뭐냐면, 선생님 봐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는 3인칭이란 말이야. 근데 마치 1인칭 시점처럼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그의 내면이 쫙 서술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만 봤을 때는요, 1인칭으로 바꿔 읽어도 자연스러워. 왜? 초점이 그 인물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 초점하자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해됐어요? 이 부분을 발췌한 데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챙길 게 은근히 많습니다. 대신 내용이 너무 우리한테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은 접근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은 쉽기 때문에 빨리빨리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가겠습니다. 16페이지 폈니? 자, 16페이지 얘들아, 서술상 특징 한 번만 갈게요. 자, 3인칭 전지적 시점이지만 초점 하자를 바꾸어가면서 이야기 전개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두 번째 거, 주인공 칠복의 내면 심리를 치밀하게 묘사한다라는 거 느껴보셔야 됩니다. 사투리 많이 쓰고요. 자, 주황 색깔,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인물들의 심리를 나타낸다라는 거, 이런 것들 다 선생님 똑같이 색깔 처리해놨어요, 얘들아.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갈 거예요. 아내를 찾느라고. 자, 선생님이 띄엄띄엄 읽을 수 있어. 빨리빨리 잘 쫓아와. 알겠지? 아내를 찾느라고 돈을 다 썼어요. 그리고 칠복이는요, 징 하나만 들고 거지가 되어서 떠돌았어요. 그러다가 이 방울제에서 가지고 나온 징을 그리고 딸만큼이나 아꼈어. 그래서 징을 베고 잘 때마다, 분홍색부터 읽겠습니다. 징을 베고 잘 때마다 이상하게 그 징에서 방울제 할미산, 그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또 어찌 들으면 방울제 사람들이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흐느끼는 소리가 아스름하게 들려오기도 하고, 그지? 그래서 나는 거기로 가는 거야. 라지 읽을게요. 그때마다 방울제에 살던 시절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칠복이는, 자, 봐봐. 칠복이를 바꿔서 읽어봐. 나는 이라고 바꿔도 돼, 지금. 나는 징에서 고향 사람들이 나를 오라고 부르러 오는 소리를 들렸다. 이런 식으로 바꿔 읽어도 좀 자연스럽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초점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경계가 모호하기는 해요. 선생님, 그럼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아요, 얘들아. 다만 여기서 그 라지 A라고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뒤에 딸아이를 업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얘들아. 자, 여기서 라지 A 파트는 초점하자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다? 네모박스 칠복이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칠복이를 초점하자로 맞춘 이유는 뭐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중력 부분 줄거리 가겠습니다. 칠복이는요, 수몰된, 물속으로 이제 물에 잠겼어. 진짜 물에 잠겼다는 건 아니죠. 물에 잠긴 방울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댐 근처로 와서 징을 울리는 행위를 반복. 여기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저 밑에 초록 색깔 보이나요, 얘들아? 저 환각 때문에 사실 얘가 그동안 징을 울려왔던 거야, 얘들아. 자, 징 울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낚시꾼들의 불만을 산다. 낚시꾼들을 상대로 매운탕을 팔며 살아가는 방울제 사람들은 그를 내쫓기로 한다. 자, 거기 써있죠. 같은 실향민이지만 살기 위해서 그들도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칠보기가 얘기하죠. 강춘영아님 부탁입니다. 유하고 얘들아 거기다 쓰세요. 방언.
방언을 쓰면 효과는 간단합니다. 현장감입니다. 현장감. 방언의 효과 쓰세요. 현장감. 생생함이죠? 다시는 회방치지 않겠구먼요. 이렇게 빌게요. 하지만 강촌영감은 안 돼. 너 덕성몰이 그냥 멍석말이를 해서라도 내쫓을 거요. 하고 봐봐. 밑줄 친 데만 볼게요. 결연히 말했다. 칠복이가 야 여기들 내상 좀 봐줘. 하고 친구들한테 이제는 매달려. 하지만 친구들도 도무지 말이 없었다. 이미 다들 마음 굳혔어요. 자, 마음을 굳힌 부분들, 밑줄 친 부분들이죠. 결연히 말했고요. 방울제 친구들도 말이 없었어. 이미 다 결론은 난 거야. 그런데 자, 초록색 파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칠복이 자신이 참 알 수 없는 일은 때때로 그의 눈에 방울제와 방울제의 옛 사람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가 영락없이 방울제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환각에 정신을 가늠할 수 없게 된 거였다. 첫 번째, 방울제를 삼킨 호수의 물도 거대한 댐도 보이지가 않았고 낯익은 하늘에 반갑게 맞아주는 마을 사람들만이 눈에 가득 들어오고 자 여기서 이 두 번째가 중요해.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 지금은 나를 반갑게 사람들이 대하지가 않거든. 자, 이 부분 뭐야? 그 사람들과의 유대가 그립다라는 거. 그럴 때에는 정월 대보름 연초죠. 매번 굿을 할 때처럼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춤을 추고 싶어져서 징을 들고 나서는 거였다. 그래서 그동안 얘가 왜 징을 쳤는지. 그건 뭐야? 선생님 봐봐. 예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징소리의 상징적 의미 중에 뭐였어요, 얘들아? 고향을 잃은 칠복의 한,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칠복의 소망,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얘들아. 아까 징소리 선생님이 1, 2, 3, 4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다가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정신을 차려보면 방울제와 낯익은 사람들은 온데간데였고, 이건 과거였지. 환각 속이었지. 호수의 물만이 그를 삼킬 듯이 넘실거리고 댐은 더욱 하늘 닿게 높은 듯 싶었다. 그 현재의 어떤 산업화의 어떤 삭막한 모습이죠. 그리고 영감이 이제 내쫓는 부분이었고요. 자, 내일 아침에 떠나라고 하고 싶지만 정은 단칼에 자르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넘기니? 이제 정신 차리고 들어 진짜. 왜 아무도 안 넘겨 지금 넘어왔는데. 자, 계속하겠습니다. 칠복이는 아이를, 근데 이거 아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선생님 봐봐. 니네 빨리빨리 안 쫓아오면 나 한 줄 한 줄 다 읽는다. 그럼 불행한 일을 만들지 맙시다, 우리. 알겠죠? 한 번만 더 뒤로 넘기는 거 타이밍 늦어봐. 정신 똑바로 차려. 자, 갑시다. 태연아. 자, 갈게요. 내일 아침에 떠나라고 하고 싶은데 정은 단칼하게 자르는 게 좋은 거야. 칠복이는 아이를 얻고 천천히 일어서며 희끄부리한 램프 불빛에 비쳐 보이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나 이 부분도 밑줄 쳐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속 깊이 새기며 천천히 뜯어보았다. 귀찮이 보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도 되게 마음이 아프지. 이 사람들의 얼굴을 내가 끝까지 기억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전달되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를 것 같대. 서둘러 나가면 강주 가는 버스가 탈 수 있을 거야 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영감님 나가고 칠복이가 고개를 떨구며 나가. 여기 지금 주황색 파트지 얘들아. 자, 주황색 뭐라고 써놨어요? 마을 사람들의 죄책감과 미안함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읽을게요. 주황색만 읽겠습니다. 칠복이가 고개를 떨구며 나갔고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고 봉구가 잠바를 벗어 덮어 씌워주었고, 왜냐면 딸이 기침을 했거든요, 얘들아. 덮어 씌워주었고, 자, 이 부분 특히 네모박스. 빗방울은 점점, 자, 지금 뭐야, 선생님 봐봐. 칠복이가 딸을 업고 버스 타러 강제로 가고 있고요. 마을 사람들이 뒤따라가고 있는데, 자,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훑고 온 물에 젖은 가을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다. 이따금씩 고속도로에서, 자, 이따금씩 고속도로에다가 써, 얘들아. 산업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눅눅한 어둠에 이 구석 저 구석을 쿡쿡 쑤셔대며 바람처럼 내달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아픔이 여기서부터 촉발됐다라는 걸 지금 이걸로도 다 보여주는 거야.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제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총을 맞은 것만큼이나, 얘들아, 배경묘사라는 게 이런 거야, 얘들아, 지금. 이 배경묘사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 심리는 바로 죄책감과 미안함입니다, 얘들아. 하지만 어쨌든 이러면서도 뭐 한 거야? 얘를 보냈어.
그거는 이제 산업화로 인한 인정이 메말라감도 이면에 아주 약간 들어간 거야. 약간 퍼센티를 따지자면 약간 7대3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질책감 미안함이 7, 하지만 몰인정함 3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수업 들은 사람 빨리 손 들어봐. 자, 난 이 포인트가 궁금해. 학교 선생님께서 이게 지금 그 사용 설명서 있지? 거기를 보면 몰인정함이 잘 체크가 안 돼. 그래서 몰인정함이라는 것이 있었는지 나는 그 수업 포인트가 좀 궁금하더라고. 나는 지금 7대3이라고 얘기했잖아. 있었니? 그냥 여기 죄책감은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인정 없음, 몰인정, 뭐 비인간적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지. 너도 있었어? 야, 문학반장 없었어? 선생님 누구야? 너 선생님 누구야, 혜환이? 가선생님 아니야? 누구 말을 믿어야 돼? 너 자신에게 왜 이렇게 냉철해? 성윤아. 안 됐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 야, 이런 거 체크 좀 해와. 먼저 수업 나갔으면. 그럼 이렇게 하자. 수업 안 들은 너. 너. 그래? 그럼 얘기해봐. 민재야? 나 미치겠네. 지난주에도 너 한 번도 민준이라고 안 불렀지? 너가 해와, 귀찮아? 우리 귀찮이 다 믿자. 너가 들어와, 수업 때. 알겠죠? 그래서 나는 7대3의 비율로, 여기 무조건 죄책감이 더 많지만, 아주 요만큼은 그 몰인정함도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그 몰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미안함만 있어야지, 뭐. 그지? 자, 계속하자. 그래서 결국, 낡은 버스가 드디어 왔어. 그리고 칠보기를 밀어 넣었어. 다시 이 징글징글한 고향에는 오지 말어. 하고, 자, 봉구가 1,000원짜리 2장. 이게 진짜, 비싼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칠보기 호주머니에 쑤셔넣고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얘기했네요. 그리고 그날 밤, 주황색만 읽겠습니다. 방울제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봉구는 잠결에 어슴푸레하게 들려오는 징소리. 그날 막 폭풍우가 치니까 이게 이렇게 헛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징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소리지? 하고 지금 누구 시선에서 전개되는 거야? 봉구다. 봉구 입장에서 지금 나는 마른 기침을 토해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니? 나는 마른 기침을 토해내고. 왜? 지금 저긴 갔어. 지금 누구야? 칠복이 갔어. 알겠지? 나는 마른 기침을 토해내고 삐그덕 방문을 열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둠 속 주황색만 읽겠습니다. 어둠 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뻘쭉뻘쭉 웃으며 나타날 것만 같았다. 징소리가 쉬지 않고 큰 황소 울음처럼 마치 그 부녀의 울음 같은 거지. 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왔기 때문에 잠을 붙일 수가 없었다. 아우, 이게 바람소리인지 징소리인지 하고 뒷부분에는요, 사실 이거를 이날 밤 봉구만 잠 못 잔 게 아닌 거야. 마을 사람들도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다 이러면서 이제 끝났거든,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문제로 가겠습니다. 1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18페이지에 사실 말로 안 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얘들아. 나는 2번 문제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환각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이 4번인데요. 방울제 사람들이 칠복을 마을에 내쫓기 위해서 아니지? 요거 아니죠? 그죠? 나머지가 근데 너무 좋아. 근데 요거 나머지는 4번을 빼고 차라리 너희가 정보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 1번. 징을 들고 춤을 추게 되는 이유에다가 밑줄. 타향을 떠던 칠복이 고향에 돌아오기 위해서, 자, 요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다 밑줄치, 밑줄치면 다, 저기야, 너무 지저분한가? 다 근데 밑줄 치고 싶어. 다 째려본 거야, 재민아? 밑줄 쳐. 그럴 수 있지. 자, 고향에 돌아오면서 겪게 된 현상 밑줄. 사람들과 유대에 대한 칠복의 그리움 투영 밑줄. 현재 상태와 다르게 지각하는 칠복의 정신 상태 밑줄. 요렇게. 나는 사실 이거 답 4번 그냥 빼고요.
나머지를 기억하고 예쁘게 필기를 어떤 본문에 해놔도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이해됐죠? 이게 좋았던 것 같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초점하자. 선생님이 별표 쳐놨죠, 얘들아? 이 초점하자라는 거 선생님 분명히, 이건 분명히 전지적 작가 3인칭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1인칭으로 읽어도 될 법하다. 이게 바로 초점하자에 대한 아주 간략하고 명확한 이해가 될 것 같은 설명이에요. 자, 근데 우리 라지 A 파트는 칠복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보여줬다며, 라지 B는 봉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우리 칠복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요 정도 하면은 근데 이 징소리가 연작인데, 이 뒤에 그래서 뭐 무거운 징소리, 무서운 징소리, 무슨 징소리 하면서 얘기가 계속 전달이 돼. 근데 이거는 우리 상업화 도시화의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잃어가는 비인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소설의 어떤 주제를 잘 보여주는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네, 징소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얘들아.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수업 끝마치지 마세요, 수업.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1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선생님이 거기다가 빨간색 박스에 댐 건설 네모 박스 쳐놓고 거기다 써놨죠. 이게 실제 모델이 있어요. 1973년에 그 장성댐이라고, 이때 실제 그 댐이 건설되는 바람에 거기 농경지 다 진짜 수몰되고 거기 살던 주민 수천 명이 이주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얘들아. 그래서 요 정도. 왜냐면 내가 이걸 왜 갖다 놨냐면, 가끔 이렇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소설화된 소설들을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 낼 때 그 실제 사건 기사 난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을 보기 박스로 이렇게 갖다 놔.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이런 틀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번 언급만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징소리는 마치도록 할게요. 꺼주세요.